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네 번째로 3조 달러를 넘어선 기업이 되었는데요. 최근 알파벳 주가가 오른 데에는 9월 초 있었던 법원의 반독점 판결이 크게 작용을 했었죠.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팽배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제재를 피하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구글은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파벳이 되게 조용하면서도 주가가 오르는데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이 되게 트리거 역할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아주 이슈를 메인으로 잡는 건 아니었지만 계속 좋았거든요. 그래서 연 저점이 140달러였는데 지금 연고점 254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나왔고 4월 저점 기준으로는 80% 그리고 법원의 구글 크롬 매각 불필요하다 이후에 20% 급등을 했습니다. 시총 3조 달러. 참 큰 숫자고 유의미한데요. 주가에 대한 레벨 상단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매수에 대한 추천의 흐름들이 조금 꺾일 수도 있을까요? 알파벳이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기에는 사실 최근 주가 흐름이 뭐 단기적으로 좀 좋았지만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흐름을 좀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네. 반독점 관련된 소송 이슈로 꾸준하게 주가가 눌려왔던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에 대한 어떤 실질적 사용 후기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에이식에 대한 얘기, 에이식이 이제 긍정적으로 잘 평가가 되다 보니 생각보다 에이식을 쓴 알파벳이 오히려 너무나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제미나이에 대한 어떤 시장의 평가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오픈 AI를 중심으로 LLM 시장이 거의 평정이 되어가고 있었던 상황에 강력한 제동이 하나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구글 하면 저희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것 중 하나가 검색 엔진에 대한 어떤 이탈 가능성을 항상 언급이 됐습니다. 그 압도적인 경쟁력이 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구글 들어가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오픈AI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구글 안으로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럼 구글 안으로 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검색 엔진의 힘은 광고에서도 나오는 건데 네. 이제 광고를 우리가 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불안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이 오픈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GPT를 통해서 우리가 검색하는 엔진은 사실 그렇게 비율이 안 크고 제미나이가 결국에는 이쪽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 구글을 우리가 안 좋게 볼 만한 이유가 있느냐? 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꾸준하게 잘하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독점 소송이나 여러 가지 우려들로 인해서 눌려왔던 구글이기 때문에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PER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럼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포워드 기준으로 보더라도 고평가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근데 그 이후에 꾸준한 매출 성장세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글 굳이 우리가 팔아야 하느냐라는 네. 시장의 의문점이 좀 제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일단 오픈AI 챗GPT보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제가 원하는 답변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제미나이를 좀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는 이제 좀 거기에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혹자들은 잃어버린 AI의 산업 초기였다. 구글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구글처럼 아까 검색량을 압도적으로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경쟁력을 필두로 해서 이런 육각형 기업이 없다라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지금 주가는 좋지만 반대 입장에서 잃어버린 AI의 그런 산업 초기에 대한 구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구글 입장에서 잃어버렸다. AI 관련된 경쟁력을 초기에 좀 잃어버렸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 그쪽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건 AI 인프라 쪽이고요. 그다음에 AI 인프라에 뒤이어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프라에서 소프트웨어. 그러면 구글이 어디를 놓쳤냐라고 본다면 사실 네. 인프라 쪽은 여전히 얘네도 하이퍼스케일러로서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시장도 여전히 잘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럼 소프트웨어 딸에서의 얘네가 경쟁력을 좀 놓쳤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건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땐 현재 기준으로 제미나이에 대한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죠.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은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아. 쫓기는 입장이 좀 더 불안해요. 사실. 네, 맞아요. 네,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도 너무 많고요. 네. 캐펙스 투자도 충분하게 많이 그렇죠. 하고 있고 현금 유동성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업력이 길기 때문에 그 체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경쟁력을 훼손했다라고 보기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알파벳의 강점 이제 제미나이 말씀을 주셨는데 iOS 앱스토어 무료 앱 1등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1등의 그 자기네들의 품격.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제미나이가 아직은 후발주자 느낌은 있지만 이 영향력이 확대되었을 때 구글 알파벳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온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기가 좀 이른 시점일까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아요. 뭐 이제 표면적으로만 봤을 땐 제미나이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조금 더 나아가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로 돈을 막 많이 벌어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사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GPT 같은 경우에는 수익 모델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최근 같은 경우 이제 GPT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씩은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자금을 계속해서 이끌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력에 대한 수급도 꾸준하게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네. 다른 사업을 보존하면 됩니다. 아.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어떤 태가 나냐면 API를 저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모든 이제 대부분의 LLM들은 자체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그 해당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GPT에 들어가서 치지 않아도 그냥 저희가 코딩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코드에 연동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놓으려면 자체 키라는 걸 발급받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해본다고 이제 그 API들을 연동을 시켜놨어요. 네. 제가 코딩을 해놓은 부분에 그거를 써보면 GPT 같은 경우에는 그 API의 이용료가 꽤 과금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비싸고 사실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 한도가 있어요. 너무 제약이 많은데요? 제약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이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도가 훨씬 넓고요. 훨씬 비용도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점차적으로 프로젝트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 네. 이게 이제 저는 나름 초기에 이걸 혼자서 진입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GPT, 제미나이 이제 사실 결과물로 봐도 제미나이가 점점 앞섰는데 네. 이런 비용단에 있어서도 제미나이가 더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알고는 있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나요? 그렇죠.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일단 API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대중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저도 그렇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이런 어떤 편의성들이 점차적으로 아직까지 주가를 높이는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여기에 과금을 많이 할 만한 구조를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네. 충분하게 우리는 관련된 성과를 제공하겠지만 사실 이거 아니어도 우리는 쓸 데 많다. 예를 들어 메타도 자체 LLM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을 얘네는 광고 플랫폼에 이용을 하는 네네, 것처럼 메타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하이퍼스케일러 거대 기업들은 이거의 자체 수익 모델이 아니고 이거를 이용한 다른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점에서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곳간에서 인심 나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굳이 매출 고객들 돈 안 받아도 돼. 맞습니다. 일단 활용하고 점점 이제
좀 너네가 쓰다 보면 우리 거 적응될 거야. 딱 요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 옥동이 분들 뭐 이런 구글 이제 알파벳 얘기하다 보니까 펄느끼님 구글 지금 땡기네요. 네 하시고 재호님 구글 안 산 과거 나 왜 그랬나 하시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은 구글 팔방미인 같아요. 알파벳은. 어느 정도 이제 육각형 말씀이 네. 있었죠. 근데 이제 다만 반독점 소송은 사실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내가 왜 못 샀을까는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었다. 네. 저희가 소송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회계상으로 재무회계에도 법원에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먼저 충당금을 쌓고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에 있어서는 약간 눌림목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의 상승 기울기가 좀 가팔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본연의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에는 더 아직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직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조금 재무 지표적으로 본다라면은 알파벳 주가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많은 투자자분들 또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 옥동이 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밸류에이션은 타 M7대에 낮다라는 평이 많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현금성 자산에 아주 풍부하고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온전히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좀 반영이 덜 됐다? 아니면은 M7에 좀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대적인 비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사업 모델이 다 너무 달라서 네. 저희가 예를 들어 엔비디아랑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렇게 비교하기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면 지금 구글 같은 경우 메인 수익원이 클라우드다라고 본다면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최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장 뜨거웠던 오라클. 오라클이죠. 오라클. OCI.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포워드 PER 기준으로 이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한 37배 정도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AWS 같은 네. 경우에는 한 30배 정도 되고요. 구글 같은 경우 이제 전부 다 이거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28배 정도가 됩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을 네.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저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글,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사실 그동안의 상승세가 계속 누적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누적이 되었었던 상황인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서 네. 주가가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네. 실적은 계속 개선이 됐어. EPS가 계속 올라갔는데 사실 그 상단의 프라이스가 그렇게 개선이 못 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입장으로 봤을 땐 아. 이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상단이 조금 더 열려 있다. 소송 때문에 밸류에 대한 평가가 조금 뭔가 억눌려 있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저는 크롬 많이 쓰거든요. 네. 크롬이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되게 큰 이슈긴 이슈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크롬만큼 사실 일상에 이렇게 침투율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냥 당연히 뭐 하면 그냥 그거 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김승현 연구원님은 아직 밸류 측면에서는 밸류를 조금 더 올릴 여력이 남아 있다. 알파벳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알파벳은 3조 달러 갖고 계속해서 이제 그 위를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느 정도는 근데 알파벳 같은 종목은 이제 사실 어떤 분이 좀 투자하시면 좋을 거냐면 네.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 종목이잖아요. 네. 다행히도. 그래서 그러나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건 물론 이제 반독점 소송 나오고 막 9% 이렇게 이제 급등하기는 했지만 얘네 자체가 이제 뭐 최근 오라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너무 급등했고 네. 아니면 뭐 저 오클로 뭐 네. SMR 그런 거랑은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왜냐하면 연 저점이 140불이고 연 고점이 250불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나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네. 우량주를 가져가겠다. 네. 또는 내 포트폴리오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찼으니까 좀 안전 자산에 대해서 안전 자산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우량주 중심의 주도주 비율을 가져가겠다라고 네. 하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52주 기준으로 지금 연 고점 정도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되게 와닿았던 거는
안전자산, 이게 주식인데 어떻게 안전자산이냐 하는데 사실 미 국채도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주요 선진국들, 특히나 미국은 감세나 신용등급의 강등 등으로 해서 미 국채가 완전 안전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AI 관련된 하이테크 산업이 성장 기술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안전자산의 성격도 일부 이제 차용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씩 들어오는 네.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덜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편입을 고려하실 수도 있다.